서술자. 서술자라는 작품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술사의 특징, 사건을 이야기해 나가는 주체, 작가가 의도하여 설정했다. 그 말은 서술자는 작가가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서술자하고 작가는 다른 사람이겠구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허구적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점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옆에 문제 1번, 소설에서 작가를 대신하여 작품의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밑에 2번 먼저 또 봅시다.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인물과 사건 배경을 전달합니다. 맞죠? 작품의 이야기를 서술해서 전달합니다. 맞지? 누구에게 전달할까? 독자에게 전달하겠지.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서술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서술자가 바뀌면 작품의 분위기도 바뀌지. 4번 틀렸네.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작가가 의도하여 꾸며낸 인물.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허구적으로 설정해 놓은 인물이다. 왼쪽으로 넘어오죠. 2번 시점,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 태도, 관점을 말합니다.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관찰하는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서술자의 위치는 작품 속이냐 밖이냐로 나누고, 작품 속에 있으면 1인칭, 작품 바깥에 있으면 3인칭.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누가,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 속마음 잘 드러나, 주인공 나의 내면심리 잘 드러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변 인물 나가 주인공을 관찰해. 그러니까 내가 쟤를 관찰해. 주인공의 내면심리 직접 드러나 있지 않다. 3인칭 이야기 바깥에서 있습니다. 전지적, 무슨 말이야? 전지적. 모두 알고 있어요. 신과 같이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다 알아. 뭘 알아?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 심리 상황 같은 것까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면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3인칭 관찰자는 그냥 남이야, 남. 저기 교통사고 난 거 구경하는 느낌이지. 이야기 밖에서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합니다. 내면 심리를 알지 못하고 겉모습이나 행동만 알 수 있습니다. 행동만 알 수 있습니다. 옆에 3번 볼게요. 시점. 모든 소설은 동일한 시점? 그럴 리가. 4개 중에 하나지. 서술자의 위치와 관점을 의미한다. 정답. 이야기 안에 위치하면 1인칭이고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지. 내면을 잘 알려주는 건 관찰자 아니죠? 주인공의 내면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뭐 있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전지적 작가 시점도 알 수 있지. 하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더 잘 알 수 있고, 전지적 작가는 알면서도 얘기 안 해줄 수 있잖아.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으면 3인칭. 나가 이야기한다? 그럴 리가요. 틀린 얘기. 정답은 2번. 별로 문제될 거 없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226페이지.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크게 2가지 있죠. 무슨 제시, 무슨 제시?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 심리 상태를 직접 이야기해 줍니다. 포인트는 이거야. 서술자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telling. 다른 말로 말해 주기. 간접 제시는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인물, 행동, 대화 하나 더 써야 되는데 묘사.
더하기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옆에 4번 문제,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 행동이나 대화, 한 번 또 쓰자. 묘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간접적 제시라고 이야기하고, 간접적으로 여기 보여주기, 보여주는 거니까 show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간접 제시는 극적 제시라고 한다. 기억나요? 문학은 용어 싸움이라고. 용어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놨으면 저렇게 말을 바꾸고 저렇게 말을 바꿔놓은 거를 이렇게 다시 가져오고 이 과정이 중요한 거다. 서술자가 소설에 미치는 영향 큽니다. 동백꽃의 서술자, 내가 히말라야시다 그림의 서술자. 일단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얘는 빼고 앞에 나와 있는 동백꽃만 볼게요. 동백꽃의 서술자는 나야. 그런데 그냥 나가 아니라 주인공 나야. 그런데 그냥 주인공 나가 아니라 어수룩한 주인공 나야.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정작 당사자인 서술자 나만 모르는 상황이 웃음을 유발합니다. 서술자인 나만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라는 말을 쓴다.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야, 네 말 고지고대로 못 믿겠고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 서술자의 어수룩한 등장 때문에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이 해학적이고 순수한 분위기로 전달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풋풋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요. 서술자는 빨간색으로 체크. 인물의 행동, 인물의 갈등을 서술하는 방식과 작품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옆에 오른쪽 확인하러 갈게요. 5번.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라고 해서 제시. 요것만 쓰면 되겠네. 본디 부끄러움 타는 계집애도 아니고 분했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지게 후려치고 달아날 망정. 부끄러움 타지도 않고 분하다고 우는 얼빵이 아니다. 이 정도면 엄청 직접 제시지. 밑에 나와 있는 거 6번 문제. OX 문제네요. 한번 확인하러 갑시다. 서술자는 소설의 주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니요. 시점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르게 서술될 수 있다. 그렇지. 서로 싸우는데 얘기 들어보면 다르잖아. 등장인물의 성격은 서술자가 인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인물은 긍정적으로 묘사할 거고 나쁜 놈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다음 229쪽. 교과서 학습하기. 서술자의 위치에 주목해서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서술자에 따라서 작품 안의 세계를 다르게 형상화할 수 있다. 서술자, 서술자의 위치, 시점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시점이라는 말 대신에 밑에는 서술자의 관점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 밑으로 내려와서 오케이 패스. 다음 230쪽 빠르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동백꽃 김유정. 김유정 혹시 알고 있어요? 춘천에 가면 김유정 역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딴 최초의 기차역이야. 거기에 내려서 택시 타고 한 15분 정도 가면은 저기 김유정 문학촌에 가.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었다. 오늘, 현재, 또, 우리, 또라는 말을 통해서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구나.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1인칭 시점이라는 게 바로 확인이 되는 거지.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하러 갈 때 나온 양이었었다. 네, 서술자, 어디에 있어? 작품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인칭. 이제 지가 지 얘기할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게 확인이 되겠지.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달개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내려다보니 아니나 다르랴 내가 예상한 대로 두 놈이 또 얼려 있었다. 여기에서의 두 놈은 뭐예요? 우리 닭, 점순이네 닭 두 마리. 점순이네 수탉, 대가리가 크고 오소리까지 실팍하게 생긴 놈, 딱 봐도 무섭게 생겼어. 덩저리, 덩치가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었다. 요 두 놈에는 점순이 수탉이랑 우리 수탉 두 개를 합쳐져 있는 거지. 잔인한 년, 점순이 닭 두 마리 가져다가 싸움 붙이고 있지. 그것도 그냥 해대는 게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도 벼슬 쪼고 물러섰다. 사이를 두고 푸드득 모가지를 쪼고 이렇게 못을 부려가면서 여지없이 우리 닭을 혼내놓는다. 그러면 이 못난 건 누구? 우리 닭은 쪼일 때마다 주둥이로 땅에 박으며 그 병영이 킥킥할 뿐이다. 미처 아물지 않는 면두를 또 쪼여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진다. 잔인한데. 이걸 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났었다. 지금 나 기분이 어때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요만큼까지 누구야? 나의 심리를 드러내주고 있죠. 확실히 1인칭 주인공 맞네. 지게 짝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이네 닭을 후려칠까 생각을 하다가 고쳐먹고 때렸어 못 때렸어? 못 때려 먹었지. 왜? 점순이네랑 나랑은 우리 집은 집안 차이가 있으니까. 점순네 집은 누구네 집안? 마름네 집안. 땅 관리하는 사람. 우리는 소장농. 함부로 대하면 내년에 땅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라면서 옆에 1930년대 강원도 농촌에 마름과 소작인 사이에 마름과 소작인 사이에 어떻게 계층 간의 관계가 드러나 있어. 소작이는 마름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시대였구나.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추측하지만 확실해. 바짝바짝 내 길을 올리느라고 나를 약올리려고 그랬을 게 틀림없다. 그놈의 기집애가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어떻게 나 점순이에게 부정적이구나 알 수 있지. 왜 나를 못 먹어서 저렇게 아르는거리는지 모른다. 옆에다가 쓸까요? 하지만 독자는 다 알아. 독자는 다 알지. 에휴, 이 들떨어진 놈아. 네가 점순이 마음을 안 받아줘서 그런 거 아니오. 밑에 내용은 뭐 별로 중요한 거 없고요. 옆에 딱 봐도 요게 점순이네 닭이고 얘가 우리 닭이겠지. 치킨 좋아해요? 저는 급식에 치킨이 나왔다고? 쩐다 멋있다. 튀김 와 소스도 따로 나와? 오늘 양념반 빨리 급식 잘 나오는구나. 어마어마한데. 나흘 전 세상에 어머 시간이 과거로 가고 있지. 앞에 부분은 현재였는데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어. 이거 무슨 식 구성? 그렇지. 그럼 옆에다 써야지. 역순행적 구성. 감자 사건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일이 없다. 기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남의 울타리 엮는 내생이질 귀찮게 하는 것 다 뭐야. 발조리를 숙여가면서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점순이가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뭐하고 있어? 점순이가 나한테 말 걸고 있잖아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한테 말 걸고 있어? 이거 관심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막 말 거는 여학생들 있어요?
아, 안타깝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언젠간 인연이 생길 수 있어.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서로 본 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였었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내외하다 그래요. 남자 여자 서로 구분해서 말 걸지 않다. 그런데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도대체 얘 왜 이래? 하물며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이라는 거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습니까? 퉁명스럽게. 아, 지금 점순이 되게 귀찮아. 귀찮다를 이렇게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 제시. 너 일하기 좋니? 아이씨, 이 소리는 하지 말지.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 하니? 잔소리 들어놓다가 남이 들을 막아 입을 막고서 크크크크 깔깔대고 있는 약간 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아. 나 진짜 좋아하나 봐.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니 이놈의 기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을 했다. 야, 누가 봐도 이거 완전 그린라이트인데 점순이의 관심을 알아채지 못하는 나의 반응이 웃음을 유발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해학적이다. 게다가 조금 뒤에 저 집게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어떻게 몰래 뭔가 할라나 보네요. 행주 치마 속으로 꼈던 오른손을 쑥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확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눈에 뿌듯이 취해져 있었다. 이 감자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점순이가 나한테 주는 거죠.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 점순이 나 좋아해. 아, 근데 그냥 주지. 너 집엔 이거 없지? 너네 이런 건 못 먹지? 하고 생생 있는 큰 소리로 하다가 지가 준 걸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까 소문나면 여기에서 얼른 먹어버리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어 하면서 순식간에 봄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주고 있죠. 왜 하필이면은 이 풋풋한 사랑이 봄일까? 막 피어나는 사랑이니까 너무 순순하잖아. 나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하는 무뚝뚝한 나. 그랬더니 세상에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거칠어 온다. 밑줄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점순이 열받았네. 간접 제시지. 이건 뭐야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깜짝 놀랐어. 우리가 이 동네에 온 게 근 3년째 되는데 여지껏 까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저렇게 홍당무처럼 새빨개졌어. 왜 그랬을까? 자존심 상했지. 쪽팔린 거야.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무안하고 부끄럽고 원망과 야속함이 느껴져 있겠죠. 눈물까지 글썽글썽하고 있는 게 깜짝 놀란 거지. 오른쪽 위로 올라오면 성격. 나의 성격은 순박하고 어수룩하고 퉁명스럽고 점순이는 어때요? 먼저 말 거는 조숙하고 적극적이야. 둘이 성격이 어때? 다르지. 두 인물의 성격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긴장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은 남자애들이 더 적극적이고 그렇지 않나? 보통은.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쓸 거예요. 뭐라고? 남녀 성격이 뒤바뀌어 있어. 전도된 남녀의 성격 혹은 전도된 남녀의 성역할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요즘 얘기는 또 많지도 않지. 감자의 의미는 다 알고 있고요. 감자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 갈등이 발생하는 계기, 사회적 계층 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 너네 집엔 이런 거 없지? 아, 감자도 마음대로 못 먹는 이런 사회. 이렇게. 휴게소 가면 구운 감자 꼭 사 먹는데. 호떡 있으면 호떡 사 먹고. 우리는 그래도 제일 1순위는 호두과자지. 휴게소 가면 무조건 사 먹는 거 있어? 소떡. 케첩 발라서? 발라주는 별로고. 머스타드 어때? 머스타드. 별로야? 파전도 아니고 이거 먹으면 그래? 아, 배고프다. 눈물이 어리는 거 아니냐? 깜짝 놀랐어.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까각 물고 엎드려질 듯 자빠질 듯 논등으로 휑하게 달려나가는 것이다. 자존심이 상해서 달아나는 점순이라고 해놨고 밑에다가 다시 한번 간접 제시. 왜 달아났을까? 내가 야속해서. 동네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아, 염려 마셔요. 갈 때 되면 어른이 가려고 하면서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 그냥 다 받아쳐.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점순이 성격 어때요? 천연덕스럽고 시원시원하고 넉살이죠. 본디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요렇게 묶어. 우리 아까 했죠. 여기 방금 요렇게 묶은 한, 둘, 세 줄.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요 부분은 직접 제시였었지.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지기에 후려세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가고 나더니 그 뒤로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빡빡 쓰는 것이다. 점순이 기분 상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나. 어리숙해. 어수룩해. 야, 주는 감자 안 받아 먹은 게 실례라고 하면 말이야. 그럼 그냥 주면 좋지. 너 집엔 이거 없지. 이거 다 뭐냐. 이미 나도 자존심 상했어. 그렇잖아도 지들은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 땅을 얻어서 얻은 땅을 붙임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여기 은근히 빨간색 체크. 요 말. 왜냐? 1930년대의 사회상이 드러나 있거든요. 1930년대. 나와 점순이의 집안은 소작인과 마름간에고 밑줄 사회적 계층의 차이가 있어. 우리가 저 집에 함부로 못해.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 곤란할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이네 호였다. 일반적인 마름하고 너무 달라. 일반적인 마름이면 진짜 악질에다가 정말 어떤 소설에 보면은 낫에 찍혀가지고 죽고 막 그런 애들인데 점순이 아버지 되게 좋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이네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이 그런 집은 다시 없어. 침이 마르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17씩이나 된 것들, 또 정보가 나오죠. 나랑 점순이 둘 다 나이 17이야. 수군수군하고 다니면 동네에 소문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둘이서 이 30년대 농촌에선 어떻게 둘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사고라도 치면 점순이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장면인데 그런데 이놈의 기집애가 까닭 없이는 내 생각이고 사실은 점순이 다 이유가 있죠. 열받았어. 지금 상처받았거든. 기를 빡빡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아유 들떨어진 너. 너만 모른다 이 멍청아.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 눈물을 흘리고 간 다음 날 저녁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에 내려오니까 어디서 달기 우는 소리를 했다. 자, 다시 사흘 전으로 돌아가고 있죠? 여기 누구 집에서 닭 잡나 하고 보다가 눈이 동그래졌다. 뭐야 이거 놀람. 점순이가 지네 집 봉당에 걸터 앉아 있는데 치마 앞에다가 우리 씨암탉, 우리 알 낳는 암탉을 꼭 붙들어다 놓고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닭을 괴롭히고 있죠. 관심을 거절한 나에 대한 원망을 닭에게 표현합니다. 속담으로 따지면 뭐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뜬다. 밖에서 나쁜 일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그런 이야기인 거지. 설마 그런 일 하지는 않죠? 등장인물의 주요 갈등 관계가 있고요. 나와 점순이가 싸우고 있는 거지. 사실은 여기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외적 갈등. 외적 갈등 중에서도 누구 대 누구의 갈등? 개인 대 개인의 갈등. 나와 점순이의 관계는 이것만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대등하지가 않다. 됐고. 암튼 일반적으로 말음은 그냥 깡패 새끼들이야. 나쁜 놈들이지. 요렇게 안팡스럽게 패주는 거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라도 치면 모르겠는데 아주 알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받고 있는 거야.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어떻게 엄청 화났었단 이야기인 거죠. 화가 났어요. 간접제시. 사방을 한번 뒤돌아보고 점순이네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엄청 눈치 보지. 잡은 참에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 중턱 울리치며 이놈의 기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니?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왜? 내가 오는 거 보고서 하는 거거든. 타이밍 맞춰서. 그리고 이럴 줄 알았던 거지. 의젓하게 앉아서 지네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패고 있어. 점순이 어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야. 점순이 왜 이럴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지.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 잡아 가지고 있다가 네가 보라는 앞에서 내 앞에서 쥐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개지배하고 싸울 수 없는 노릇이고 30년대 농촌의 분위기인 거지. 남의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가. 형편이 불리한 걸 알았다. 그래서 달기 맞을 때마다 지게짝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없었다. 나 어때? 소극적.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서피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우리 집 달기 어떻게 알을 못 낳는 거라. 쟤네들 집 울타리 조금 손상되는 거라. 누구 손해야? 확실히 내 손해지. 이년아 아주 남의 닭 죽일 척이냐? 도끼 눈을 띄고 다시 획호력을 하니까 쪼르르 오더니 울타리 밖에 있는 나의 머리를 향해 덜덜 내팽친다. 에이 더러워. 더러운 걸 널더러 이때 끼고 있으니 망할 기집년 같으니라고? 나도 더럽다라는 짓이 울타리개를 향하여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오른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빼기에다가 물지똥을 설사똥을 찍 갈겼는데 어머 이게 물똥을 싸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알집이 터졌을 뿐만이 아니라 단단히 골병이 든 듯 싶기 때문이었다. 아씨 우리 집 씨암탉 이거 알 못 나면 어떡해. 아 열받게.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한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자식. 너 배내 병신이지? 너 뱃속부터 병신이지? 야, 니네 아빠 고자라며? 뭐? 우리 아빠가 그래 고자야? 와, 이런 패들, 와, 이건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른쪽. 사건에 따른 점순이의 감정 변화.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무안하고 부끄럽고 내가 야속했다가, 저 새끼는 내 마음을 몰라. 원망하고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자존심이 상해서 보복하려고, 나한테 관심 끌려고, 뭐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고개를 획 돌려서 봤더니 어디가 잠깐만. 나한테 이렇게 패드립 날리고 그래서 뭐? 그래서 헛 돌려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에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 한 욕을 울타리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아, 욕을 이렇게 먹으면서도 대꾸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찍혀서 발톱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큼 분하고 눈물까지 불끈 내쏟는다. 어떻게? 나 엄청 지금 억울하고 분해. 그렇지만 점순이의 치매는 이것뿐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으면 틈틈이 지네 집 수탉. 이것은 뭐예요? 우리 집 씨암탉 괴롭히는 거. 씨암탉 때리기. 씨암탉 때리기. 때리기. 저희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지네 집 수탉은 험상궂고 쌈 잘하게 생겼어. 그래서 툭 하면 우리 집 수탉을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러지게 해놓는다. 되게 잔인한데 얘. 어떤 때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놈의 기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꿰어내다가 쌈을 붙인다. 어때? 엄청 집요하죠. 요즘 이렇게 괴롭히면 안 돼요.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괴롭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고 하면서 둘이 갈등 관계입니다. 이렇게 체크 또 하나 해놓으면 되지. 갈등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꾀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어차피 점순이 년이 우리 집 닭을 가져가서 싸움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좋아. 우리 집 닭이 이기게 만들면 되겠지.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넌지시 장독대로 갔어.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삶아 사 먹고 용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라고 그랬어.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 떠서 닭의 주둥이로 들이먹고 먹여봤지. 닭도 고추장에 맛이 들었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의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닭싸움 이기는 게 목적인 거야? 점순이한테는? 아니야. 점순이의 마음을 몰라. 역시 여기 고추장을 먹인다? 점순이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나의 어수룩한 행동이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이 글에 사용된 표현의 효가 은근히 시험 잘 나오는 포인트죠? 체크. 사투리 쓰고 있어요. 강원도가 사실적으로 묘사됩니다. 토속적이죠. 비속어, 욕이 엄청 나오지. 사실성 부여합니다. 실감나고요. 감정을 표현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소년, 소녀의 말투를 통해서 무게 있거나 정당한 말투가 아니야 전체적 분위기가 익살스럽고 밝게. 아유, 애들 싸우는 거. 이런 느낌. 40대 중년의 남녀가 서로 이렇게 욕하면서 싸우면 좀 추잡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소년, 소녀니까 뭐 괜찮아? 다음. 그렇게 먹고 금세는 용을 못 쓸 거니까 얼마 동안 기운이 들도록 회 속에 두었지. 두엄을 져서 나르고 쉴 참에 그 닭을 밖으로 안고 나왔어. 마침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지 혼자 울타리에서 혼옷을 트는지 솜을 트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할 뿐이었지. 가만히 점순이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눈치를 살펴보았어. 오, 점순이네 수탉은 좀 풀어놓고 키우나 봐. 두 닭이 여전히 어려서 싸움을 하는데 아무 보람이 없어. 지고 있어.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날개만 푸드득 제법 한 번도 쏘아대지 못하지. 그런데 한 번은 어찌된 일인지 으아! 용을 쓰고 펄쩍 뛰어오르더니 발톱으로 눈을 후비고 내려오면서 대가리 쪼더라고.
큰 닭도 여기에 놀랐는지 뒤로 멈칫해서 물러나서 이 기회를 타서 우리 작은 수탉이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야 감때 사나운 거친 점순이의 수탉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좋았어.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요거 은근히 단어 뜻 잘 물어봅니다. 쟁그러워. 여기에서는 고소하네. 그때에는 뜻밖의 내가 닭쌈을 붙여놓는데 놀라서 울타리 밖으로 서 있던 정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지. 뭐야 씨, 우리 닭 지고 있는 거야? 우리 닭 맞고 있네? 근데 정순이 입장에서는 내가 저 싸움을 말리기도 좀 그래. 그 전까지 내가 계속 싸움 붙여놨었으니까.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그리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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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신났어.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하게 서 있고 있었다. 다시 역전됐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안가품으로 호들갑스럽게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고라. 이것 보고서 점순이가 일부러 나 많이 들으려고 웃는 것이다. 점순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날 약올리고 싶고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나는 보다 못해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도로 집으로 왔는데 에이씨, 고추장 더 먹을 걸 그랬나? 너무 급하게 싸움을 붙였네 라고 후회하고 있고. 야, 근데 진짜 닭한테 고추장 내리면은 싸움 잘하나? 이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진해 나는. 장독깨로 올라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어놨는데 흥분해서 그런지 먹질 않지. 나는 어쩔 수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 그 여기에다가 권련 물뿌리를 물렸어. 이렇게 빨대 같은 걸 꽂았어. 고추장에 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어봤는데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하고 닭, 이 새끼 너 참어. 당장 괴로움은 내일 만나서 피 흘리는 것보다 낫잖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로 올라오시면 사건에 따른 나의 심리에서는 뭐 특별히 볼 거 없네요. 요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나 한두 종지가량 고추장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어.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비틀고 소나기에서 뻗어지는 기운이 빠져서 목이 퍼졌어. 아버지가 볼까봐서 얼른 회에다 감춰뒀는데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아침에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이었어. 거의 피똥 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잠깐 이길 때 신나고 통쾌해. 다시 당하고 나니까 실망하고 후회했었지. 옆에 나와 있는 내용 연구, 시간에 따른 사건 전개 순서, 요것도 시험 포인트죠. 어이구야.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 교과서 본문 그대로 줍니다. 가나다라마 이렇게 주고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지. 됐을까? 잠시만요.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싸움을 붙여놨으니 망할 기집애한테 반드시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에 와서 몰래 지가 회에서 꺼내가지고 나간 게 확실해 이걸. 나는 닭을 잡아다가 가두고 염려스럽지만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어. 환장하겠네. 분명히 내가 집을 비우면 점순이가 들어와서 닭을 가져가가지고 괴롭힐 텐데 이거 내가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진퇴유곡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살벌하다. 고년의 모가지 뼈를 돌려놓고 싶다. 죽여버릴 거야. 와, 너무 무섭지 않냐? 과장스러운 비속어를 사용해서 생동감과 웃음을 줍니다.
이번엔 내려가면 이 망할년 하고 지게 짝대기로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고 생각하고 큰일 난다 이러면 싱둥벙둥 나무를 지고 부리치게 불이 나게 내려왔다. 거지 집안에 반쯤 나왔더니 또 호두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췄지. 봤거든요.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려 있었어.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등맞게 호두기, 피리 같은 걸 불고 있었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푸드득 푸드득 달게 햇소리다. 반드시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닭을 잡아내다가 매겨 내려오는 길목에다가 싸움을 시켜놓고 그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호두기를 불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전년의 목적은 호두기 부는 게 아니라 우리 닭 괴롭히는 거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지금 나흘 전부터 어떻게 사흘 전부터 지금 완전 나 열받고 있는 상황이잖아. 두 눈에 불과 함께 눈물이 픽 쏟아졌다 간접지시.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새 없이 내동이 치고 다급해. 오늘마저 우리 닭 당하면 죽을 것 같아. 지게 짝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어.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죽기 전에 지켰냐. 닭도 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 호두기 보는 꼴에 더욱 치가 떨려. 와, 어쩜 저렇게 기집애 잔인할 수가 있지? 이런 거죠. 눈물이 쏙 쏟아진 이유는 화가 나고 억울했기 때문에. 됐고, 위로 올라와서 살펴보면 오케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죠.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 있고 나도 한때에는 시원시원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아. 어떻게? 상대방에 대한 감정에 따라 외모도 다르게 보인 거지. 나는 대뜸 달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순이네 닭을 한 방에 때려 엎었다. 죽을 텐데.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난리 났다. 환장하겠네. 마름내 닭을 죽였다?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당황해서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헛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야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섰다가 뭐? 이 자식? 누구 집 닭인데? 점순이도 알고 있어. 누구 집 닭인데? 이씨, 우리 집 마름인 거 알아? 우리 아빠? 미쳤어? 이거지.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니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쓸까요? 30년대 농촌의 현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되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일 때문에 진짜 못돼 먹은 마름놈 집안이었으면 이거 내년에 땅 빼앗기고 쫓겨나야 돼. 이거 유랑민 신세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지 모른다. 여기 다시 체크. 이 대사도 역시 30년대의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대사인 거지. 비실비실 일어나서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가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너 이 다음부터 안 그럴 거야? 점순이가 물어본 안 그럴 거야는 뭐야? 너 나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너 내 맘 받아줄 거야? 이 뜻이지.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네 대답해야지. 어리숙해. 무턱뜨고 대답했다. 요 다음부터 또 그래봐라. 내가 자꾸 못살게 굴 테니까 요 다음부터 그래봐. 뭐 너 앞으로 나의 호의 무시해?
내가 너한테 그린라이트 날리는데 너 그거 무시해? 괴롭힐 거니까? 그래 그래. 이제는 다시 안 그럴게. 닭 죽은 건 염려하지 마. 내가 안 이럴 거니까.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라는 건 확인. 그러면 냄새가 나죠? 여러 군데 밑줄 그어놓고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찾기. 아니면 5군데 밑줄 그어놓고 인물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다른 것 찾기. A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A랑 같은 것 찾기. 기억은 디귿 니은. 그 정도지. 닭싸움을 통해서 어쨌든 닭싸움은 참 희한해요. 왜?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면서 갈등을 해소해주기도 하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 그리고 뭐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집니다. 점순이가 나한테 나 한번 안아보겠다 이거 같은데.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내음새가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했다. 정신이 아찔해. 이렇게 가까이에서 어떻게 소녀의 이 향기를 맡으니 어수룩하고 둔한 내가 점순이의 애정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나도 오늘 밤부터는 막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할 것 같아. 점순이 보면. 아무 말 마라. 그랬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하다 말고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온 싶은 어머니가 역정을 단단히 냈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고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달아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점순이야 내가 화해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어디에 있어?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혀 버렸습니다. 동백꽃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향기가 너무 좋죠. 갈등이 해소됐다. 사랑이 시작하고 둘이 화해했다. 순수하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드러난다. 동백꽃, 계절적 배경, 봄, 공간적 배경, 강원도 산골. 그런데 원래 동백꽃은 이렇게 봄 요때 피는 게 아니에요. 동백꽃은 노란색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 생강나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됐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서술자 나의 특징.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죠. 왜? 이 단원에서는 시점 서술자에 관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눈치가 없고 둔하고 어수룩해.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서술자인 나만 모르는 상황을 보여주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래 해학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줍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체크 됐고 둘이서 어떻게 됐을까? 잘 됐을까?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게 걸리면은 이게 난리 날 수 있어. 나의 집 입장에서. 작품 해설 밑줄만 그으면 되겠죠. 농촌을 배경으로 뜬금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 30년대 강원도. 순박한 소년 소녀가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서 겪는 사건을 익살스럽게 해학적으로 드러냅니다. 조숙하고 적극적인 점순이 순진하며 어리숙한 나이의 대조적인 성격이 소설의 갈등과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대조적인 성격, 우리 한 번만 더 쓸까? 전도된 남녀의 성역할. 독자는 점순이의 행동에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만 당사자인 서술자 나가 점순이의 의도를 모르고 어수룩한 반응을 보인다. 독자들은 내가 서술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추측하고 판단하여 웃음을 짓게 된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나는 신뢰할 수가 없다. 감자 닭싸움은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의 사회적 계층을 넘은 두 남녀의 사랑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그려내줍니다. 동백꽃이라는 것을 통해서.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특징, 역순행적 구성이다. 1인칭 주인공이다. 토속어, 비속어, 구어체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느낌을 준다. 더하기, 사실감 준다.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 현장감 준다. 그래짜이만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현재, 과거, 과거, 현재, 현재, 시간이 거꾸로 간다. 역순행적 구성이다. 240쪽 볼게요. 이해와 탐구,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이 글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중심 내용은 다 알고 있죠? 됐고, 오른쪽에 딱히 문제는 풀 시간 드릴 거고, 다음, 서술자를 중심으로 소설을 감상해 봅시다. 이 글의 서술자는 누구예요? 일단 나에 관해서 정리해보자. 남자, 17살, 마름이네 집에서, 마름 점순이네 집에서 땅을 붙이는 소작이네 아들. 점순이랑 나랑은 사회적 계층의 차이가 있다.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처지와 성격을 비교해 봅시다. 나는 어때요? 점순이에게 열등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어. 왜? 계층 차이는 확실히 있거든. 소장농의 자식으로 땅과 집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공포심 가지고 있고요. 무뚝뚝하고 고지식하고 점순이의 애정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순진하고 아무리 그래도 점순이네 다 때려 죽이면 안 되지. 다혈질적인 데가 있어. 점순이는 성격이 어때요? 나에게 계속 공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있다. 집안이 좀 힘이 있어. 나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야지. 표현은 좀 서툴러. 순박해, 점순이도. 발달하고 씩씩하고 야무지고 매서운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한 면모도 있죠. 닭싸움 닭 이렇게 해가지고 피 터지는 거 잘 볼 수 있어요? 나는 못 볼 것 같은데. 다음. 서술자가 소설에 미치는 영향, 빨간색 별표. 이 글의 서술자는 누구예요? 나, 끝. 그리고 옆에다 써야지. 뭐라고? 1인칭 주인공. 나의 심리를 독자에게는 잘 전달해 주지만 다른 인물의 심리는 잘 모른다. 얘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점순이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과 점순이의 의도는 감자를 줄 때, 닭싸움을 시킬 때, 요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서술자를 나로 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뭐 있어요? 서술자가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전혀 모르고 엉뚱하게 대답한다. 사춘기 소년소년의 풋풋한 사랑을 해학적이고 순수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 읽지는 않을 거지만 확실히 시험 포인트. 소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시험 포인트. 다음 243. 서술자에 따라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시다. 여기 볼게요. 어디가 있냐. 여기만 체크하면 돼. 나는 그 다음 점수기는 만식이에게 위에 거는 1인칭 시점이고요. 밑에 거는 1인칭 시점이 아니네요.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 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져 있고 나에서는 이름이 만식이라고 해놓은 건데 그냥 지어놓은 것 같아요. 나는 일단 3인칭이고 그 다음에 관찰자인지 전지적 작가인지 그것만 찾으러 가면 되겠네. 여기 볼게요. 만식이는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여 점순이는 몹시 화가 났다. 만식이는 참으로 놀랐다. 속마음 얘기해야 안 해. 얘기하지. 그러니까 3인칭 중에서도 오케이. 확실히 쓸 수가 있겠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밑으로 와서 볼게요. 가에서는 서술자가 나고 나의 행동, 점순이의 행동, 나의 속마음은 나오지만 점순이의 속마음은 모르고 나에서는 제3자가 전부 다 알아.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해 놓는 거지. 다음 페이지. 나와 같이 서술자를 바꾸면 그 위에다가 쓸까? 뭐라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인칭 주인공일 땐 내 마음밖에 모르지만 남녀 주인공 속마음 모두 알 수 있다. 처지가 균형 있게 서술된다.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더 정확하고 분명히 알 수 있다. 왜? 둘이 주인공인데 따지면 점순이도 주인공이잖아. 둘 다 얘기해 주니까. 마음을 이해해서 사건 전개가 독자의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점순이와 나의 행동에 담긴 의도와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원작에서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지만 독자는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데 이런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건 굵게, 이거는 굵게 네모치고 체크. 거의 100%죠? 서술자로 바꾸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옳지 않은 것은 1, 2, 3, 4, 다른 거 하나, 5.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말 말고 다른 말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된다. 다음 페이지. 서술자 시점의 종류에 대해선 다 확인했고요. 소설의 갈등, 이 동백꽃이란 소설에서는 외적 갈등에서 개인 대 개인, 인물과 인물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 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문제 해결 적용, 얘는 일단 패스. 그래서 오늘은 동백꽃까지 뒤에 나와 있는 동백꽃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그대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 전부 다 풀어와서 다음 시간에 나한테 검사 맞는 게 할 일이지. 거기다 하셔도 되고 굳이 뭐 따로 옮겨 놓을 필요 있나? 그것만 잘 챙겨 다니면 되죠. 일단 정지.